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하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죠. 양도할 수 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자, 이 토지에 있어서 이 정착물 중에 정착물은 토지에 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건물 있고, 지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그래서 어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해야죠. 그 틀린 지문이고, 3번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하니까 틀렸죠. 토지의 뭐죠? 일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거죠. 담장, 도로, 교량, 터널. 인데 우리 뭐 밭에 도랑을 의미하는 지목, 뭐 국어 이런 것은 다 종속 정착물이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 4번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은 기술적이죠. 이 기술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4번 정답인데,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요거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총톤수 10톤이 아니라 몇 톤? 2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은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을 달리하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되겠고,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좀 해두시고, 자, 2번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 독립 정착물이 될 수 있다. 맞고, 이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 자,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 취득시효 20년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죠. 자, 20년이 포인트. 자, 5번 정답인데,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 이걸 뭐라고 하죠?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하잖아요. 임차인 정착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자, 임차인 정착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영구적이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하면 안 되죠.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3번 문제는
우리가 이 민법 요 조문도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데 212조 조문이죠.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죠.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죠. 이 법 조문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지표, 자, 이 지표죠.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 해서 이 지표명과 함께 공중공간, 이 지표 공간 또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에다가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 또는 지하의 공간에서 또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지표명과 함께 공중 공간과 지하의 공간을 포함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1번은. 2번. 부동산 활동은 2차원에다가 지중 공중을 더해서 몇 차원이냐면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그래서 3차원의 우리가 공간 활동이면서 여기에 바로 입체 공간의 개념이다. 입체 공간.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주로 이 2차원적인 지표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에서는 집가가 비싸니까 건물을 고층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입체,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3번, 지표권은 토지 소유자가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토지와 해명과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합니다. 지중권 또는 지하권이죠. 이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안 들어가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표권에 들어가요. 예,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표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5번 공적 공중권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이죠. 자, 여기에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익을 목적으로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여기에는 항공기 통행권, 전파의 발착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에 부동산의 개념이나 아니면 이 민법 제212조 조문 관련해서 이쪽에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항상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선 한 문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자, 토지 용어도 한 문제 매년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4번, 5번처럼 박스 아니면 이런 유형,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오지선다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4번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런 문제가 올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박스 주어지고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자, 이런 걸 연습을 좀 올해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 자, 일본에서는 우리가 갱지와 저지로 사용하는데, 토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없다. 그리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이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다 있고,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이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은 갱지, 있으면은 저지, 요걸 가지고 구분하는데, 공법상 규제도 있고 제한도 받는 토지. 기역은 뭐를 의미한다? 기역은 저지에 대한 설명. 기역은 저지에 대한 설명. 택지는 뭐예요? 우리 택지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걸로 출제를 하죠.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택지.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기역은 그래서 틀렸고. 자, 이 니은은 중요한데, 자, 니은은 중요한데, 여러분 작년, 재작년은 필지, 3년째는 획지를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필지와 획지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필지, 획지 개념은 출제 많이 되는 중요한 용어. 자, 그래서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한다.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 이 법적인 개념이 필지고, 토지 소유권이 한계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게 필지. 니은도 틀렸죠.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한다. 가격 수준.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 바로 획지. 그래서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틀렸고, 세 번째 작년에도 출제했죠. 후보지 이행지 개념. 자,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죠. 그래서 택지 지역,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나눌 때 뭐 임야가 택지로 조성한데 논밭이 뭐 택지로 조성한다든지 이게 후보지 개념이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 자, 네 번째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후보지 개념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도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출제했죠. 중요한데, 그래서 세 번째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 그럼 세분했거든요. 그럼 택지 지역을 세분하면은 우리가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세분된 지역 내에서 그럼 공업 지역이 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 이행지는 항상 여기에 내라는 말이 꼭 나와요. 네. 세분된 지역 내에서 내라는 용어가 꼭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 내의 동그라미. 작년 시험에도요 내가 나왔거든요. 그럼 내가 나오니까 작년은 뭐다? 이행지지. 자, 디귿 니을 맞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5번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우리는 표준지.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 공시지 할 때 배운 용어죠. 표준지에 대한 개념. 그래서 3번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근에 빈지와 포락지가 최근에 또 뭐한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요. 최근에 시험에는요. 빈지와 이 포락지가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가, 즉 바닷가에 있는 토지인데 뭐죠? 소유권이 인정되면 안 돼요. 빈지는 바닷가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죠.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번 정답이 되겠죠. 틀린 거. 자, 맹지도 이제 나올 때 됐어요. 28에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원래 맹지 중요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적선명도 갖지 못하는 토지인데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올해 시험에 또 맹지가 또 중요한 용어. 맹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가가 발생한다. 원래 또 맹지 좀 중요하다. 자,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겼죠. 그래서 지반이 절토돼서 우리가 논밭 등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인데 이것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인정. 하천으로 변한 토지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획지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으로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항상 획지 나오면요, 이 지문이 꼭 나오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 29회 시험, 24회 시험도 요게 포인트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자, 5번째, 공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하죠? 공지. 공지의 개념. 공지와 또 부지 개념이 다릅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공지는 아까 설명했고 부지는 뭐죠?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우리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도 토지 용어 출제를 하니까 확인, 좀 중요 부분 용어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용어 중에 또 어려운 용어가 소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소지. 요게 2년 연속도 작년, 재작년 출제한 용어. 요즘 문제 내는 거 보면 개념 위주로 내는데 개념에서 보면요, 꼭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잘 안 들어본 용어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어요. 요즘 보면은. 자, 6번. 원래 바뀐 게 있죠, 이쪽에. 그래서 원래 좀 중요한데 거기 봤더니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우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이때 다중주택과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자, 여기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 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자, 문제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뭐가 틀렸냐 하면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330에서 660제곱미터로 이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330이 아니라는 거. 개정되면은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해야 돼. 그래서 다중주택에서 이거 개정됐기 때문에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아파트는 뭐죠? 요 두 개는 이건 3계층. 필로티 구조가 있기 때문에 3계층 이하의 주택.
5계층 이상은 뭐죠?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인데 문제는 둘 다 또 이것도 얼마? 660제곱미터면 초과. 여긴 660제곱미터 이하. 다 660인데 초과는 660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아파트는 몇 층? 5계층 이상의 주택. 5계층 이상의 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바닥 면적의 합계를 보는 겁니다. 자, 요 키워드 그래 여기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면서 4번 정답. 자, 다중주택 다시 한번 확인. 원래 바뀌었기 때문에. 자, 7번. 자,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1번 틀렸네요. 자, 뭐죠? 부동성.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우리는 고도로 뭔다? 우리는 국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 우리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인데 작년 시험에 또 출제한 게 임장 활동이 작년에 나왔죠.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또 어디로 간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작년에 임장 활동 부동성이다. 출제를 했습니다. 1번 정답. 2번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사용하여도 소모, 마멸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는, 자, 폐광이 되면은 토지 가치는 하락하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자, 영속성은 의해서 토지는 뭐냐? 비소모적,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적인 재화다. 비소모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는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으로는 적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 방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나타나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이 개별화, 하나하나 다 다르다. 개별화, 구체화, 개별적,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이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 등을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5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 결정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을 한다. 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최유효 이용이 나오죠.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 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우리는 병합,
자, 우리는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하거나 주어진 필지를 분할하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우리는 인접 토지와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죠.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옳은 것.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 이용이 나타나죠. 자, 도시로 인구는 계속 우리가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부족 문제죠. 외곽에 있는 임야 등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이 집가는 우리는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래서 거기에 니은에 보니까 가격 급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적 토지 이용. 집약이란 말이 꼭 나오죠. 건물이 고층화된다.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 작년에도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집약화는 계속 24회 이후 계속 나오고 있다. 집약화, 부증성 할 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집약화, 건물이 고층화된다. 하여튼 집약이 나옵니다. 니은도 맞는 지문. 세 번째, 영속성은 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다. 그래서 가치에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우수학인데 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하죠. 자,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뒤에가 틀렸죠? 디귿.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거래 정보의 뭐 때문에?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그렇다.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맞고 디귿만 틀렸어요. 4번 정답. 자, 이런 유형의 또 박스 문제 또 원래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내용에 가장 적합한 토지 특성은 대상 토지는 아무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이 없는 낮이 상태 있는 토지이다. 대상 토지를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해야 하는지 토지 소유자는 고민하고 있다. 대상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뭐? 용도의 다양성.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토지 특성도 우리가 매년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두시면서 작년 시험에 뭐가 출제했죠? 수요의 감소가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자, 올해도 항상 중요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와 뭐가 중요하다? 수요의 변화가 있죠.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밑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의 증가를 말해. 수요의 증가.
작년에는 수요의 감소 요인을 물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증가를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왜? 보기 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면은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실질 소득은 요즘 계속 지문에 나오고 있죠. 자, 수의 변화 요인에서 실질 소득은 뭐죠? 주어진 명목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뭐한다? 증가하겠지. 수요의 증가가 돼요. 실질 소득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 보유세. 자, 여러분 세금, 보유세, 거래세,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같은 보유세, 취득세와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 작년에는 거래세율로 출제했었죠. 작년 시험에는 보유세가 인하되면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뭔가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뭔가 증가합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도 감소합니다. 네, 아파트 가격은 어디에 속한다? 수요량이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인데 수요 곡선은 주어졌거든요. 자, 이 점 A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때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은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뭐 B점으로 이동을 해요.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B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의 변화? 가격이 변한다. 해당 아파트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죠. 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다. 그래서 그 네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를 말해요. 아파트 선호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또 수요도 뭐한다? 증가한다. 자, 대체제가 또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주택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아파트 수요는 이렇게 반대로 변동할 때 대체제인데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 몇 개? 3개. 수요 감소도 3개. 수요 증가도 3개, 수요 감소도 3개. 그 네 번째 있는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또 미래에 대한 또 뭐가 있어요? 예상, 기대. 작년에도 출제했죠.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하여튼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수요의 변화요. 작년은 가격 상승 기대 나오고 그냥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10번 잘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11번 문제도 무슨 거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중요하듯이 또 공급량의 변화, 또 공급의 변화 또 중요하다.
자, 11번 또 아파트 매매 시장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다. 자,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된다. 예상이 나왔어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거든요. 예상이 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현재 비싸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비싸니까 현재 공급 증가. 현재 시점 공급의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 요거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로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 우하향으로 이동. 그래서 틀린 질문. 공급의 변화고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자,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좌상향으로 이동. 그래서 틀린 지문. 자, 세 번째,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다. 자,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단독주택 건설업체는 비싼 단독주택 공급을 뭐 한다? 늘리겠죠. 그리고 대체 관계에는 아파트 공급을 뭐 한다? 감소. 공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자체가 좌상향, 좌측 좌상향으로 이동. 3번 정답. 4번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 하락.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로서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으로 이동. 자,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공급자 수익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 좌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이 작다. 여러분 1번.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으면 그림이 요거. 네, 그림으로 치면 요거. 완만하면 뭐다? 완만하면 탄력적.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커진다는 탄력적. 맞는 질문. 2번. 우하향하는 선분.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요 중간점은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고, 이 점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완전 탄력적. 자, 이 점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완전 비탄력적이고, 요 구간은 탄력적인 구간, 요 구간은 비탄력적인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똑같아. 여러분 이 수요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든지 뭐는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탄력성은 다 달라요. 요 수요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든지 탄력성은 다 다르다. 다 달라요. 여기 탄력적 구간, 비탄력적 구간 다 다릅니다. 왜? QP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맨 끝에 다르다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탄력성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 자,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가 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대체제가 많을수록 밑줄. 수위 가격 탄력성 커지죠. 왜? 이동이 쉬우니까 커진다는 뭐죠? 탄력적이 된다는 거. 3번 시험에 많이 나오죠. 4번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자,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는 뭐죠? 비탄력적. 1보다 작을 경우는 비탄력적입니다.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총 수입이 돼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비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약간 줄어들죠. 자,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총 수입. 그러니까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크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 자, 5번 정답이네요. 수위 가격 탄력성. 5번 지문은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수위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여러분, 율은 퍼센티지 개념이죠.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또 퍼센티지 개념이라는 거 항상. 이게 1보다 작으면 뭐죠? 비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수요량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작다. 크다가 아니라 맨 끝에 작다.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및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자, 수요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시장 균형이 동그라미. 하여튼 여러분 문제에서 균형이란 용어가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하다?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놓고 풀어야 돼. 수요량은 얼마죠? QD 210-P. 공급은 우리가 2P. 그러면 3P는 210. 고로 P는 얼마죠? 70이야, 70. 자, 그림을 그리면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QD는 210-P인데, 여러분, 얼마? QD가 제로면 P는 얼마? QD는 210- 요건데, 우리가 여기에 P가 제로면 여기에 210. 여기에 공급은 이렇게 가요. 공급은 얼마? 우리가 2P죠. 2P. 자, QS는 2P. 그럼 P는 얼마? P는 2분의 1 QS가 돼서 여기에 기울기거든요. 여기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요것도 얼마? 210. 균형이 얼마? 균형 가격? 70. 요거는 140. 요거는 얼마? 210에서 70 빼니까 요것도 얼마? 14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수위 가격 탄력성 구할 때는 이 얘기거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는 우리가 P분의 델타 P, Q분의 델타 Q거든요. 자, 요것을 내항이 곱은 델타 P 곱하기 Q분의 델타 Q 곱하기 P인데, 자, 요것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QP는 1,4분면, QP는 1,4분면이 있으니까 양수.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웠고, 분모 분자를 델타 Q로 나눴어요. 이런 분모 분자를 델타 Q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요것이 바로 요겁니다. 기울기. 요게 바로 뭐냐면은 델타 Q. 요건 델타 P. 기울기를 얘기해. 그럼 요거는 지금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얼마?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P 이꼬르는 210-QD. 여러분, 요 QD 앞에 있는 요게 X축이죠? X축 앞에 있는 요게 바로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Q는 얼마? Q는 140. P는 균형에서 70. 그래서 2분의 1. 0.5가 돼. 0.5. 자, 주의해야 됐거든요. 요걸 빨리 풀려면은 요게 분모로 가면 돼. 분모. 빨리 풀려면 요게 뭘로? 요게 분모로 가고, 요거는 뭘로? 분자로 가서 바로 2분의 1 이렇게 나와도 돼. 탄력성인데, 요건 분모, 요거는 뭘로? 분자. 요게 어려우면은 요걸 분모, 분자로 가서 계산하면 돼. 탄력성. 자, 그리고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돼? 공급에 있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배웠죠?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인 단위 탄력점. 자,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는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인 단위 탄력점.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난이도가 상인,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 문제는 잘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알면은 빨리 풀 수도 있는데, 모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그래서 본 시험 가면 계산 문제는 제일 맨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31문제, 계산 문제 한 9문제 나오니까 31문제를 30분에 풀고, 여러분이 그리고 민법 40문제를 60분에 풀면 돼요. 그럼 90분 해서 10분 남을 때 이제 나머지 계산 문제를 손대는 거예요. 그래야 여유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처음 손대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부족해요. 나중에 민법 문제 못 푸는 경우 있어요. 시간 부족해서. 조심 좀 하도록 합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치시면서. 자, 13번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잠시 쉬고 14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